지난 2017년 남극에서 무게 1조 톤에 이르는 거대한 빙산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현재도 서울 면적의 7배나 되는 크기로 남극 대륙에서 1,700여 킬로미터 거리인 남조지아 섬을 향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빚어지면 생태적 충격이 만만치 않겠죠. 지구온난화 여파로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그런데 각국 정부는 정치 상황이나 경제 구조 등이 달라서 조금씩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을 살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평한 파리 기후협약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탈퇴했습니다. 정작 뉴욕주 퇴직연금 펀드 같은 민간에서는 투자 중단을 경고하면서까지 화석연료 업체들을 상대로 탄소 중립 실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과 실천 방향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 내용과 전망을 이영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이 주택은 개조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외벽에 단열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 이른바 에너지 제로 주택으로 바꾸는 겁니다. We're going to accomplish this by designing the homes that use literally probably 90% less energy than existing homes and up to 75% less energy than new code-built homes. 전체 공사비는 우리 돈 3억 원 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이런 공사는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을 앞두고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과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위해 약 2,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는 대선 다음 날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자마자 공식화했습니다. I don't for a minute underestimate the difficulties of meeting my bold commitments to fighting climate change. But at the same time, no one should underestimate for a minute my determination to do just that. 바이든 당선인의 이런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가 정책만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며 의회에서 공화당을 상대로 법안을 조율해야 한다는 점이 난제로 꼽힙니다. When it comes down to it, it's going to require a legislature that's willing to work with the president. It's going to require people, average citizens, to speak up and actually make it known that this is a concern. 다음 달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은 세계적 탄소 중립 대응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기후 변화에 대한 협력을 넘어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에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